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저는 시장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헤드라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돌아온 개인 투자자들, 하지만은 더 똑똑해졌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AI 광풍에 아까도 이제 살펴보셨듯이 나스닥 위주의 미국 증시의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확실히 좀 돌아온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2월 초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일평균 매수 대금이 150억 달러로 올해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도 3배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과거와는 분명히 좀 다른 좀 패턴을 또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이 2020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팬데믹 당시에 어떻게 본다면은 피크를 찍었던 그런 열기에서는 다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픈 경험을 저희가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팬데믹 이후에 게임스탑이라든지 AMC 등의 이른바 밈 주식이 광풍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2배, 3배를 또 먹을 수가 있는 레버리지 ETF에도 투자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하지만은 2022년도에 특히 시장이 좀 안 좋으면서 쓴맛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형주 그리고 ETF의 이런 매수세가 개별 주식 대비해서도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AI 플레이를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간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자금이 최대로 순유입된 5개 종목을 좀 꼽아보면은 그 중에 3개가 바로 QQQ,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가 되겠죠. 그리고 AMD, 엔비디아, 이렇게 역시 AI 열풍과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종목에 또 공통점이 있죠. 바로 대형주라는 점인데요. 즉 AI 플레이를 하는데 중소형주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이 달라진 개인 투자자들의 트렌드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헤드라인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은 한 가지를 좀 던져보죠. 간보기 중인 개인 투자자? 그러면은 시장 전체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개인 투자들의 컨셉은 어떻게 본다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랠리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하지만은 과도한 이른바 포모 매수는 좀 피하겠다. 그리고 무리한 베팅은 삼가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좀 더 이성적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또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들이 또 있습니다. 저가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실종됐다는 점은 저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등의 어떻게 본다면은 AI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중소형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투자자들이 이들 종목에 그다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 투기적인 소형주 매매가 3년 전에 게임스탑 사가, 게임스탑에 몰렸던 그때 대비해서 10% 미만 규모로 축소됐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역시 한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랠리에 꼬리가 좀 더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를 할 때 시장에서 극단적인 포모가 나타났을 경우에 그때 이제 멜트업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끝물에 마지막 불을 내뿜고 이제는 좀 사그라질 것이다. 이런 좀 인식이 있는데요. 하지만은 이렇듯이 개인 투자자들이 포모 그런 심리를 드러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시장에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랠리의 움직임이 좀 더 갈 수가 있겠다라고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런 때일수록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집중되는 종목을 저희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과거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반짝 매수세가 몰린 이후에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은
성숙된 움직임 속에서 서서히 매수세를 계속해서 집중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장기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3월 초에 중요한 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개미들 사이에서 여전히 이제 테슬라가 최애 종목으로 좀 등극을 오랜 시간 동안 했었는데요. 이제는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제치고 개인 매수 1등 종목으로 또 올라섰습니다. 이런 움직임까지 체크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꼽아봤습니다. 위기의 애플, 강추 리스트에서도 빠졌다. 애플과 관련한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애플을 당사 강력 추천 리스트, 컨빅션 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제외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기술주 전반의 좋은 움직임 속에서도 애플의 주가는 0.6% 정도 빠졌습니다. 제외 이유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사측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가격 인상 정책 또 추가 모멘텀 등에서 역시 좀 확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코멘트가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인 의견도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요. 사용자 기반의 성장, 그러니까 뭐 iOS 기기를 쓰는 유저들의 수가 되겠죠.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서의 구조적 성장, 신제품 혁신 등이 당장의 제품 매출 성장 둔화 등의 악재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애플은 저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이 현재의 수요 둔화 등의 악재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도 강추 리스트에서는 제외했다라고 골드만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강추 리스트에서 제외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이 애플이 무려 지난 274일간 이 골드만삭스의 강추 리스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요,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히려 목표 주가는 조금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강추 리스트에서 이번에 제외된 것이 꼭 나쁘게 본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저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시장 전체에서 애플을 보고 있는 시선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골드만 측에서도 항상 이제 나래비를 세우게 되죠. 지금은 최우선 순위 종목은 아니다라고 확실히 하는 것이다라고 바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의 현재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볼까요? 사실은 현재와 미래 모두 다 좀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현재는요, 중국 시장에서 애플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를 좀 놓고 보면요, 이 중국 업체들을 좀 딛고 점유율 1위를 중국에서 사상 최초로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4분기,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도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죠. 그만큼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고 애플의 입지가 좀 줄어들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한 걱정도 시장에서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AI 전략에 대한 부재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도 AI 전략과 관련해서 뭐 별다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실망 반응이 나오기도 했고요. 애플이 엄격한 사생활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AI 관련된 전략이라든지 뭐 앱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다라는 지적이 있다. 발목을 잡는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따 이제 팀 쿡 CEO가 올해 내에 그래도 AI 전략을 발표를 하고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뭐 개발자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약 한 20개에서 25개 종목을 이제 강추 리스트, 컨빅션 리스트로서 이 관리를 하는데요. 이번에 머크라든지 버텍스 등의 제약사도 이번에 애플과 함께 이 리스트에서 제외됐다는 말씀까지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좀 눈에 띄는 신규 종목, 암젠 역시 제약사가 있었는데요. 암젠 같은 경우에는요, 참고로 2월 초에 월 1회만 주사해도 되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초기 치료 데이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말에는 이상 데이터를 공개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뭐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를 이어서 비만약의 다음 주자다라는 또 트렌드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골드만에서 추가로 좀 리스트에 추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